내불산, 옛 왕조의 귀신들과 불경스런 혼령들을 봉인하기 위해 지어진 산, 수백 년 동안 함부로 발을 들이는 것조차 금지된 땅, 그런 곳으로 열이와 강철은 지금 올라가고 있었다. 산은 숨막힐 듯 고요했다. 새소리 하나 없이 짙은 안개만이 땅 위를 기어다녔다. 열이는 조심스럽게 경기석을 움켜쥐었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 손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다. 이곳에 할머니 넙덕의 무구가 있다. 그리고 내게 남은 마지막 희망도. 강철은 묵묵히 그녀를 따라가고 있었다. 표정은 늘 무심했지만 가끔씩 열이 쪽을 힐끗 바라보는 눈빛엔 알 수 없는 감정이 어렸다. 이런 산까지 굳이 왜 오르는 거냐 인간. 투덜대는 듯 했지만 그 발걸음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산 중턱, 낡은 절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이 내불산의 심장부, 가섭사였다. 그 입구에는 한 노승이 서 있었다. 백발의 깡마른 몸,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는 늑대 같았다. 왔군. 가섭 스님이었다. 스님, 열이는 반갑게 달려갔다. 가섭은 열이를 가만히 바라보다 그 뒤에 서 있는 강철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아주 짧게 중얼거렸다. 인간의 탈을 쓴 것. 그 안엔 오래된 악신의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강철은 피식 웃었다. 내가 인간은 아니지. 가섭은 손에 들고 있던 염주를 한 번 툭 쳤다. 그러자 주변 공기가 짧게 떨렸다. 내 놈 같은 자를 이 산에 들이게 될 줄이야. 열이는 급히 말했다. 스님, 강철이는 나를 도와줬어요. 왕자의 몸에서 악기를 떼어냈고. 그래서? 가섭은 차갑게 되물었다. 그러면 저것이 앞으로도 인간을 도울 거라 믿는가? 열이는 말문이 막혔다. 강철은 웃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믿고 말고는 중요치 않아. 난 지금 내 뜻으로 이 여자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가섭은 눈을 가늘게 뜨고 강철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러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지켜보고 있겠다. 그 말과 함께 가섭은 절 안으로 들어섰다. 가섭사 안은 예상보다 훨씬 더 초라했다. 지붕은 무너진 지 오래고 기와장은 잡초 사이로 묻혀 있었다. 하지만 그 폐허 안 어딘가 분명 강한 실력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가섭은 지하로 이어지는 오래된 통로를 열었다. 할머니 넙덕의 유품은 이 아래에 있다. 열이는 단숨에 계단을 내려갔다. 곰팡내와 흙먼지가 가득한 그 안쪽에서 반짝이는 빛이 보였다. 작은 상자. 그 안에는 경기석보다도 더 강한 기운을 품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오래된 옥팔찌, 금줄을 짠 가느다란 실, 오칠된 부적 한 장. 열이는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할머니. 강철은 계단 위에 서서 조용히 지켜봤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가섭이 낮게 물었다. 넌 정말로 저 아이를 지킬 생각인가? 강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한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그 순간 산 아래에서 뭔가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짙은 악기운이 몰려오고 있었다. 팔척기였다. 설마 또 다른 놈이? 강철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열이 준비해. 이 산에서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 열이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끝나지 않았다. 아직 싸움은 시작일 뿐이다. 산 아래로부터 몰려오는 검은 기운은 금방이라도 이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 강렬했다. 가섭은 절 마당 한가운데 서서 염주를 3번 굴렸다. 이 산은 봉인의 땅. 하지만 오늘 또 한 번 시련이 오는구나. 열이는 무구 상자에서 오칠부적을 꺼내 손에 쥐었다. 할머니, 제게 힘을 주세요. 팔척기는 이미 궐에서 본 그 존재와는 다르게 더 짙고 더 깊은 어둠을 품고 있었다. 산 기슭의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듯 우수수 쓰러져 나갔다. 짙은 안개 틈을 가르고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육체가 없는 검은 그림자. 땅을 디디지도 않고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그 존재. 가섭이 염주를 내리쳤다. 땅에 푸른 빛이 번졌다. 하지만 그림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곧 그 빛을 뚫고 들어왔다. 이놈은 봉인을 깨고 나온 다른 팔척기야. 가섭이 이를 악물었다. 저건 원래 이 땅에 묶여 있어야 했다. 그러나 궐에서 깨어난 팔척기가 영향을 준 거다. 강철은 열이 옆에 다가섰다. 넌 절대 앞에 나서지 마. 열이는 대답 대신 손에 쥔 부적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팔척기의 검은 그림자가 한순간에 뻗어 강철을 덮쳤다. 강철은 재빠르게 몸을 날려 피했지만 그때마다 땅이 푹 꺼져들었다. 이 몸, 이 약한 인간의 몸으로는. 강철은 이를 악물었다. 지금의 그는 전성기의 강철이가 아니다. 윤갑의 몸 안에 갇힌 불완전한 존재. 팔척기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강철이 피하는 궤적을 계산한 듯 뒤를 돌아 급습해왔다. 강철은 팔에 깊은 상처를 입고 나뒹굴었다. 피가 튀었다. 강철이. 열이는 반사적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가섭이 그녀를 붙잡았다. 안 된다. 너까지 다치면 끝이다. 열이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하지만 내가 지켜야 할 건 따로 있다. 가섭은 열이의 손에 남은 부적과 금주를 꼭 쥐어주었다. 팔척기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너 같은 영매뿐이다. 강철은 피를 닦으며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래, 난 인간도 신도 아니다. 하지만 지킬 거다. 내가 선택한 것을. 팔척기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강철을 에워쌌다. 공격은 점점 치밀해졌다. 강철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손을 펴들었다. 그 순간 그의 몸에서 은은한 푸른 비늘이 떠올랐다. 이무기. 가섭이 중얼거렸다. 내 놈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구나. 강철은 마지막 남은 실력을 짜냈다. 팔척기가 덮쳐오는 순간 그는 몸을 틀어 일격을 날렸다. 이무기의 힘이 섞인 일격. 팔척기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열이. 강철이 외쳤다. 지금이야. 열이는 주저없이 움직였다. 손에 쥔 금줄을 하늘 높이 휘돌렸다. 그 줄에서 부적의 빛이 터져나왔다. 하늘이시여 이 땅의 악기를 걷어가소서. 부적의 빛이 팔척기를 휘감았다. 팔척기는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그러나 열이는 눈을 감지 않았다. 나는 무당이다. 운명을 거부해도 지금만은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겠다. 강철은 멀리서 열이의 모습을 바라봤다. 휘몰아치는 기운 속에서도 가녀린 손으로 가냘픈 몸으로 악기를 밀어내는 열이. 그 모습이 어쩐지 눈부시게 느껴졌다. 인간이란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아름답다. 팔척기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빛 속으로 삼켜졌다. 짧은 고여 그리고 악기운이 사라졌다. 열이는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강철은 비틀거리며 열이에게 다가왔다. 괜찮아? 열이는 힘겹게 웃었다. 덕분에 우리가 이겼어. 멀리 구름이 걷히며 달빛이 내리비쳤다. 내불산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하지만 이 밤이 끝난 건 아니었다. 내불산의 밤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조용했다. 열이는 무릎 꿇은 채 숨을 고르며 가슴께 품은 부적을 내려다봤다. 부적은 이미 타들어가 버렸고 손바닥엔 얇은 화상 자국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프다는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대단하다. 가섭이 천천히 다가와 열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넙덕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답구나. 열이는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의 무구는 아직 다 찾지 못했어요. 그래, 그건 내게 주어진 숙제다. 가섭은 조용히 웃었다. 지금은 그저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강철은 먼 곳에서 그들을 바라보다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살아남은 것만으로 충분. 바보 같은 소리. 강철에게 살아남는 건 단순히 숨쉬는 걸 의미하지 않았다. 진짜 살아있다는 건 자신의 뜻으로 세상을 버티는 거야. 그는 조용히 등을 돌렸다. 열이는 그런 강철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늘 이렇게 혼자였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어떤 손길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아니,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 그런데도 열이는 자꾸 그를 바라보게 된다. 가섭은 열이에게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넸다. 이건 넙덕이 마지막으로 남긴 물건이다. 열이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천조각이 들어있었다. 검붉은 색으로 무언가 적혀 있었지만 오래되어 읽기가 어려웠다. 가섭은 천천히 설명했다. 그건 혈문이다. 넙덕이 마지막으로 쓴 피의 서약. 피의 서약. 열이는 숨을 삼켰다. 넙덕은 평생 동안 한 가지 소원을 품고 있었다. 가섭은 나직이 말했다. 세상에서 악기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 강철은 멀리서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악기를 끊는다. 그것은 곧 자신 같은 존재도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뜻. 열이는 천조각을 손에 쥐며 다짐했다. 할머니의 소원을 내가 이어야 해. 하지만 그 천조각 안에는 오래된 진실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열이 자신은 물론 강철의 운명까지 송두리째 흔들게 될 것이다. 그 순간 가섭은 열이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구하려는 것은 무엇이냐? 윤갑도령이에요. 열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윤갑도령을 살리고 싶어요. 가섭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 아이는 이미 아니에요. 열이가 말을 끊었다. 아직 윤갑도령은 제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의 따뜻한 눈빛, 그 사람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어요. 강철은 멀리서 열이의 말을 들었다.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저릿했다. 남아있는 건 나다. 윤갑이 아니라 나. 강철이. 가섭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마지막 남은 무구를 찾아야 한다. 마지막 무구. 그래, 넙덕이 남긴 진짜 무구. 이 산 어디엔가 숨겨져 있다. 그걸 찾으면 윤갑도령을. 가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하지만 그 말은 확신이 아니라 한 줄기 가능성에 불과했다. 열이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반드시 찾아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윤갑도령을 다시 돌려놓을 거야. 멀리서 강철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리석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쓴웃음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어리석고 아름다운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을 지키고 싶어지는 자신. 강철은 조용히 이를 악물었다. 그래, 어리석게 끝까지 가보자. 너와 함께. 가섭사 지하에서 마지막 무구의 단서를 얻은 열이와 강철은 새벽 어스름 속 다시 산 아래로 향했다. 길은 더 험하고 공기는 더 무거웠다. 여기 어딘가에 열이는 손에 쥔 천조각을 들여다봤다. 혈문이 남긴 단서는 단 한 줄.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바람의 길목에. 바람의 길목. 그것은 내불산의 남쪽 바위와 계곡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강철이. 열이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앞으로 우리가 무구를 찾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강철은 잠시 발을 멈췄다. 그리고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난 언제나 나대로 갈 거다. 열이는 그 말에 조금 서운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곧 다시 다잡았다. 윤갑도령을 살리려면 지금은 강철이를 믿어야 해.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바위와 바위 사이 작은 계곡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에서 희미한 빗줄기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기야. 열이는 망설임 없이 달려갔다. 강철은 무심한 듯 따라가면서도 은밀히 주변을 살폈다. 팔척기. 분명 궐을 빠져나온 다른 악기들이 이 근방을 떠돌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지금 열이는 너무 눈에 띈다. 열이가 계곡 근처의 바위를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그 아래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토기 항아리 하나가 있었다. 이건. 열이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쾅! 어디선가 바위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짙은 검은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다. 또 악기야. 열이는 몸을 움츠렸다. 강철은 재빨리 열이 앞으로 나섰다.
있었다. 뒤로. 그 그림자는 팔척귀와는 다르게 덩치도 작고 흐릿한 형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운만은 분명했다. 귀살이, 죽은 악귀들의 혼백이 모여 새롭게 탄생한 저주받은 존재. 산 아래에 남은 것들이 다 깨어나는구나. 강철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 무구를 건드렸기 때문이야. 여리는 항아리를 껴안고 뒷걸음질 쳤다. 어떻게 해야 해? 지금은 피해야 한다. 귀살이는 끈적한 기운을 뿜어내며 다가왔다. 강철은 강하게 바람을 일으켜 그것의 시야를 흐트러뜨렸다. 여리, 뛰어. 여리는 머뭇거릴 틈도 없이 항아리를 품에 안고 달리기 시작했다. 강철은 뒤를 막으며 귀살이의 주의를 끌었다. 그러나 귀살이는 예상보다 빠르고 집요했다. 젠장. 강철은 휘청거리며 생각했다. 이 몸으로는 오래 못 버틴다. 하지만 그 아이를 잃을 순 없어. 그 순간 여리는 멀리서 돌아봤다. 강철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는 모습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안 돼. 또 잃을 순 없어. 여리는 품에 있던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남은 마지막 금주를 꺼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금주를 귀살이를 향해 휘날렸다. 이리 와라. 이 악기야. 귀살이는 방향을 틀었다. 여리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강철이 소리쳤다. 멈춰 여리. 하지만 여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금줄이 빛을 내며 터졌다. 귀살이의 몸이 잠시 흔들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강철이 몸을 날렸다. 강철은 귀살이의 몸을 껴안듯 끌어안고 땅바닥으로 함께 구르며 외쳤다. 지금이야 여리. 무구를 사용해. 여리는 손을 떨며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엔 반짝이는 작은 옥구슬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무구, 귀수, 악기를 봉인하는 최후의 무기. 여리는 옥구슬을 높이 들고 기도를 외웠다. 하늘과 땅의 신령이시여 악기를 걷어주소서. 귀수옥이 빛을 발했다. 귀살이는 괴성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다. 강철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귀살이를 붙잡았다. 빛이 터졌다. 그리고 귀살이의 기운은 서서히 공중으로 흩어지며 사라졌다. 여리는 무릎을 꿇고 숨을 몰아쉬었다. 강철은 쓰러진 채 멀리 여리를 바라봤다. 잘했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 잘했어. 산 아래에 짙은 악기운은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승리 뒤에 숨겨진 더 거대한 진실은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귀살이의 기운이 사라진 내불사는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강철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여리를 바라봤다. 그녀는 무구 항아리 옆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듯 눈을 감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던 여리는 조심스럽게 강철에게 다가왔다. 괜찮아? 작은 목소리. 하지만 그 속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강철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앉았다. 죽진 않았어. 여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웃었다. 다행이야. 다행? 내가 지금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는데? 강철은 투덜거리듯 말했지만 그 표정엔 묘한 따뜻함이 스쳤다. 고마워. 여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덕분에 살아남았어. 바보. 강철은 짧게 중얼거렸다. 살고 싶으면 앞으로는 먼저 뛰어들지 마. 둘 사이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산바람이 불어왔다. 은은하게 퍼지는 풀냄새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전투의 열기. 그 가운데서 여리는 결심하듯 입을 열었다. 강철이, 왜? 나는 당신을 믿을 거야. 강철은 미간을 찌푸렸다. 또 무슨 헛소리야? 윤갑도령도 당신도 모두 내게 소중해. 강철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을 믿겠다는 말. 그것이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내가 윤갑도령을 찾을 때까지, 아니 설령 찾지 못하더라도. 여리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 편이야. 강철은 눈을 감았다. 속에서 뭔가 뜨겁게 북받쳐 올라왔다. 나는 한 번도 누군가의 편이 되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편이 되어준 것도 처음이었다. 어리석어. 강철은 한참 후 중얼거렸다. 정말 너무 어리석다. 그래. 여리는 웃었다. 나는 어리석어. 그래도 이 선택만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달빛이 두 사람 위로 내려앉았다. 짙은 그림자 속에서도 그 작은 다짐은 선명하게 빛났다. 강철은 조용히 손을 뻗어 여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툴고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손길. 여리는 눈을 감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손길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인간의 감정인가? 이렇게 따뜻하고 아프고 벅찬 것인가? 강철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멀리서 가섭이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내 놈도 결국 인간이 되어가는구나. 강철. 좋다. 그 어리석음을 끝까지 지켜봐라. 그리고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모두가 알지 못한 채 밤은 천천히 깊어갔다. 여명. 새벽빛이 내불산 능선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다. 여리는 소중히 품에 안은 무구 항아리를 바라봤다. 그 안에는 귀수옥과 마지막 부적, 그리고 아직 알지 못하는 힘이 담겨 있었다. 이제 돌아가야 해. 여리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강철에게 말했다. 강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그 짧은 대답엔 수많은 감정이 녹아 있었다. 둘은 가섭사 앞에서 가섭에게 작별을 고했다. 가섭은 오래도록 그들을 바라보다가 짧게 한마디만 남겼다. 이제부터는 진짜 어둠을 마주하게 될 거다. 여리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리고 강철. 가섭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내가 인간이 되고 싶다면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우리는 해냈다. 여리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산을 거의 내려왔을 무렵 기묘한 기운이 감지됐다. 아주 은밀하게, 아주 집요하게, 마치 누군가 먼 거리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여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철은 눈을 가늘게 떴다. 놈들이 기다리고 있다. 놈들.
놈들, 팔척기의 잔재, 아니면 그걸 키우는 자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산길 양옆에서 그림자들이 튀어나왔다. 검은 두건을 뒤집어 쓴 자들, 거래 내시도 병사도 아닌 낯선 무리들. 이놈들이 여리는 항아리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강철은 앞에 나섰다. 항아리를 내놔라. 한 남자가 싸늘하게 말했다. 넙덕의 무구. 그건 내깟 것들이 가질 물건이 아니다. 강철은 비웃었다. 넌 누구냐? 우리는 세왕을 모실 자들이다. 그 말에 강철의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다. 세왕, 또다시 권력을 위해 귀신을 부리려는 자들인가? 강철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위험한 존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아직 모른다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다. 강철이 여리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싸울 수 있어?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 널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더러운 피라도 묻히겠다. 검은 두건 무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강철은 움직였다. 그의 몸짓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그 속엔 분명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칼날을 피해 몸을 낮추고 상대를 쓰러뜨리는 동작은 거칠면서도 맹렬했다. 하지만 숫자가 많았다. 3명, 4명, 순식간에 둘러싸였다. 여리는 숨을 삼키며 금줄을 꺼냈다. 나도 할 수 있어. 그 순간 한 무리의 기운이 또 몰려왔다. 이번엔 무거운 쇳소리와 함께 병사들? 아니, 그것은 궐에서 파견된 정식 병사들이었다. 윤갑 검서관님.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여리와 강철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멀리서 광희강인이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다. 왕명이다. 광희가 소리쳤다. 윤갑 검서관과 여리, 즉시 궐로 호송하라. 검은 두건 무리들이 당황했다. 그리고 눈치 빠른 자들이 서둘러 숲속으로 흩어졌다. 남은 자들은 병사들에게 제압당했다. 강철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은 채 여리를 감싸고 섰다. 여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건 정말 괜찮은 거야? 강철은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 광희는 말에서 내려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다른 설명은 없다. 왕께서 직접 부르신다. 왕이? 여리는 숨을 삼켰다. 설마 왕이정은 지금 궐 안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 광희는 짧게 말했다. 그리고 너희 둘 없이는 그 준비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밤이 끝나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어둠은 훨씬 더 깊게, 훨씬 더 차갑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궐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이미 새벽빛을 잃고 무겁게 가라앉은 회색이었다. 말 위에 올라탄 여리는 품속 무구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 작은 항아리 안에 담긴 힘이 지금부터 궐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기에 강철은 옆에서 말을 타고 묵묵히 그녀를 지켰다. 얼굴은 늘 그랬듯 무표정했지만 손끝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왕이정. 그자는 절대 쉽게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야. 궐문이 눈앞에 다가왔다. 광희의 인도로 문이 열리고 여리와 강철은 특별히 감시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바로 궐 깊숙이 이끌려갔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왕이정의 침전. 평소라면 누구도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할 곳. 침전 앞 묵직한 기운이 문을 감싸고 있었다. 여리는 손에 쥔 경기석이 살짝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뭔가 이상해. 들어가라. 광희가 짧게 말했다. 강철은 여리 쪽을 한번 바라봤다. 준비됐어?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 모든 걸 전했다. 여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다. 이정은 홀로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왕이라기보단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긴장된 기운을 품고 그 앞엔 검은 비단에 쌓인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상자 위로 흐르는 미약한 검은 기운. 팔척기의 잔재였다. 왔군. 이정이 조용히 말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윤갑 여리, 폐하. 여리와 강철은 동시에 무릎을 꿇었다. 이정은 그들을 천천히 바라봤다. 오래 아주 깊게.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른 이유. 그는 상자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것 때문이다. 여리는 숨을 삼켰다. 상자 안에 담긴 건 분명히 팔척기가 남긴 씨앗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이정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한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더러운 것조차 품어야 한다. 강철은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정은 눈을 가늘게 떴다. 나는 이 씨앗을 이용할 것이다. 새로운 왕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리는 경악했다. 팔척기를 이용하겠다고요? 악기를 이용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입니까? 이정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선과 악은 힘 앞에 무력하다. 나는 그저 나라를 위해 모든 수단을 쓰려 할 뿐이다. 여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른 거군요.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이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갑, 아니 내 안에 깃든 존재. 너라면 팔척기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강철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런 거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여리를 지키기 위해 여기 있다. 침전 안이 조용해졌다. 이정은 천천히 일어났다. 생각해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세상을 등질 것인가? 선택은 너희에게 달렸다. 여리는 숨을 삼켰다. 강철은 눈을 가늘게 떴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선택할지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다시 느껴지는 기이한 기운. 팔척기의 씨앗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이정은 마지막으로 경고하듯 말했다. 결정해라. 왕의 부름.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싸움. 여리와 강철은 서로의 손을 잡고 또 다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깊은 밤 왕 이정의 명으로 비밀리에 열린 의식. 팔척기의 씨앗이 담긴 상자가 침전 한가운데 올려졌고 그 주위를 여러 명의 도사들이 둘러쌌다. 여리와 강철은 침전 안구석에 서 있었다. 서늘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눈을 감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의식은 결코 순탄하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지금이라도 도망칠래? 강철이 낮게 물었다. 여리는 고개를 저었다.
물었다. 라니, 도망치지 않을래. 당신이 곁에 있잖아. 강철은 살짝 입꼬리를 올렸다. 웃음이라기보단 체념에 가까운 미소였다. 이젠 정말 돌이킬 수 없겠구나. 의식이 시작됐다. 도사들이 주문을 외우자 상자 안에 씨앗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악기운.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처럼 천천히 궐 전체를 휘감기 시작했다. 이제 곧 팔적기의 힘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왕 이정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상자를 바라봤다. 이 힘으로 나는 새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씨앗이 갑자기 요동쳤다. 쿵! 땅이 울렸다. 쿵! 쿵! 악기운이 순식간에 커지기 시작했다. 도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뭔가 잘못됐어. 열이가 외쳤다. 멈춰야 해. 늦었다. 강철이 이를 악물었다. 팔척기는 길들여질 존재가 아니야. 그건 오직 파멸만을 남긴다.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며 왕의 침전을 집어삼켰다. 이정은 물러서지 않았다. 멈추지 마라. 계속 의식을 이어가라. 그러나 도사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다. 씨앗이 터졌다. 어둠의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 어둠 한가운데 새로운 존재가 서 있었다. 그것은 팔적기의 잔재를 먹고 태어난 또 다른 악기. 이정의 통제를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재앙. 이제 어쩔 거냐. 강철이 조용히 말했다. 열이는 경기석을 움켜쥐었다. 우리가 막아야 해. 우리가? 강철은 피식 웃었다. 인간 하나, 악신 하나. 그렇게 어설픈 조합으로 열이는 똑바로 강철을 바라봤다. 그래, 우리니까 할 수 있어. 우리 둘이라면. 강철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번에도 내 어리석음을 믿어보지. 악기가 울부짖었다. 검은 기운이 소용돌이쳤다. 강철은 몸을 앞으로 던졌다. 열이, 시간을 벌어. 열이는 경기석을 높이 들고 기도를 시작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이 어둠을 걷어주소서. 악기가 열이에게 달려들었다. 강철은 그 길목을 막아섰다. 쾅! 강철의 몸이 악기에 튕겨나갔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섰다. 한 번 더. 열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조금만 더 버텨줘. 빛이 모이기 시작했다. 경기석이 터질 듯 빛을 발했다. 악기는 괴성을 질렀다. 강철은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끝까지 버텼다. 그리고 마침내 열이는 경기석을 악기에게 던졌다. 펑! 하얀 빛이 터졌다. 악기의 몸이 빛 속에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열이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조용히 속삭였다. 윤갑도령, 강철이, 부디 우리를 지켜줘. 빛이 사라지고 나자 침전엔 죽은 듯한 고요만이 남았다. 악기는 사라졌다. 그리고 팔적기의 씨앗도 완전히 소멸했다. 강철은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열이는 비틀거리며 그에게 달려갔다. 강철은 힘겹게 웃었다. 내가 또 해냈군. 멀리서 왕 이정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허망했고 어딘가 슬퍼 보였다. 모든 것을 걸었지만 나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열이는 강철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거야. 강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끝까지. 밤은 끝났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